3장 지금 순간에 깊숙이 들어서기. 자신을 마인드에서 찾지 말라. 완전한 의식이나 영적 깨달음에 가까이 다가가기 전에 내 마인드의 작동에 관해 아직도 많이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그건 그렇지 않아요. 마인드의 문제는 마인드 수준에서 해결될 수 없어요. 마인드의 기본적인 기능 장애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 따로 알거나 이해해야 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마인드의 복잡한 성질을 연구하면 훌륭한 심리학자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마인드를 넘어설 수는 없을 거예요. 광기를 연구한다고 해서 멀쩡한 정신을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무의식 상태, 무자각 상태의 기본 메커니즘을 우리는 이미 알아봤어요. 즉, 마인드와 동일시함으로써 거짓된 나인 에고가 생겨나고 이 에고가 존재에 뿌리내린 참된 나를 대신하면서 예수가 이른 대로 우리는 포도나무에서 잘려난 가지 신세가 된다. 이것이 무의식 혹은 무자각 상태의 작동 원리입니다. 에고의 욕구에는 끝이 없어요. 그건 자신이 취약하고 위협받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거의 늘 두려움과 결핍의 상태에서 살고 있어요. 마인드의 근본적인 기능 장애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게 되면 그 장애의 무수한 증상을 일일이 탐구할 필요가 없으며 그 장애를 개개인의 복잡한 문제로 삼을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그런 문제나 문제 같은 것들을 에고는 아주 좋아합니다. 에고는 미망에 빠진 자아감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자기가 빌붙을 무언가를 늘 찾고 있으며 그래서 이른바 문제라는 것들에 쉽게 들러붙을 겁니다. 바로 이 때문에 많은 사람한테서 자아감의 상당 부분이 자신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이지요. 그런 일이 일어나도 에고는 문제에서 벗어나기를 원치 않는데 왜냐하면 그건 자신이 없어진다는, 소멸된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픔과 고통에는 무의식적인 에고가 많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자각의 뿌리가 감정이나 마인드와 자신을 동일시함에 있다는 점을 알기만 하면 우리는 그것들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럴 때 마인드가 본래대로 있게 하면서도 그 그물에 걸려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인드 자체에 기능 장애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건 아주 훌륭한 도구예요. 기능 장애는 우리가 마인드에서 자신을 찾고 그걸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할 때 생기는 것이지요. 그때 마인드는 에고의 마인드가 되어 우리의 삶 전체를 쥐고 흔듭니다. 시간이라는 망상을 떨치기. 나를 내 마인드에서 분리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 보여요. 우리는 다 거기에 푹 빠져 있잖아요.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물고기한테 날아가는 법을 가르치나요? 핵심은 시간이라는 망상을 떨쳐내는 데 있습니다.
시간과 마인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요. 마인드에서 시간을 걷어내고 시간을 이용하겠다고 선택하지 않으면 마인드는 멈춥니다. 자기 마인드와 동일시 된다는 것은 시간 속에 갇힌다는 뜻이며, 이건 또 거의 기억이나 회상, 기대나 예상만 가지고 살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과거와 미래에 끝없이 함몰되며 현재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 뿐더러 인정하고 싶지도 않게 됩니다. 그런 강박관념이 생기는 까닭은 과거가 우리한테 정체성을 부여한다고 믿으며 미래에 어떤 형태로든 자기 실현과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둘 다 환상입니다. 그러나 시간 감각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제 역할을 하겠어요? 노력해야 할 목표가 다 사라지겠지요. 내 과거가 지금의 나를 만드는 것이니까. 시간을 지운다면 내가 누구인지 나도 모르게 될 거예요. 내 생각에 시간은 아주 소중한 것이며 그걸 허투루 쓰기보다는 지혜롭게 이용하는 법을 배워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시간은 전혀 소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간은 환상이니까. 우리가 소중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시간에서 벗어난 한 시점, 바로 지금 순간입니다. 이것이 정말 소중한 거예요. 과거나 미래라는 시간에 더 몰두할수록 지금 순간을 더 많이 놓치는데, 가장 소중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왜 가장 소중하냐는 의문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 그건 유일한 것이니까. 그게 전부예요. 우리네 삶은 다 이 끝없는 현재라는 공간에서 펼쳐지며 이 끝없는 현재만이 늘 불변입니다. 삶은 지금이에요. 우리네 삶이 지금이 아닌 적은 결코 없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둘째, 지금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마인드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초월하고 형태가 없는 존재의 영역에 이르는 유일한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순간 너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 과거나 미래가 과연 현재보다 현실적이지 못한가요? 때로는 더 현실적이기도 하지 않나요? 현재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행동하는지 결정할 뿐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것도 결국 과거가 아닌가요? 그리고 미래의 목표가 있어야 우리가 현재에서 어떤 행동을 취할지 결정하잖아요. 당신은 내가 하는 말의 본질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군요. 머리로 이해하려고 애쓰니까 그래요. 이 본질을 마인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진정한 참된 당신 자신만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디 그냥 들어주세요. 지금 순간 바깥에서 뭔가를 경험하거나 실행하거나 생각하거나 느낀 적이 있나요? 언젠가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나요? 지금 순간 바깥에서 뭔가가 일어나거나 존재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 무엇도 과거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은 지금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무엇도 미래에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모든 건 지금 안에서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과거라고 여기는 것은 예전의 지금 순간이 마인드에 저장된 기억의 흔적입니다.
과거를 회상할 때 우리는 이 기억의 흔적을 다시 활성화합니다. 미래는 상상하는 지금 순간으로서 마인드가 투영된 것이에요. 미래가 온다면 그건 지금 순간으로 다가옵니다. 미래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걸 지금 합니다. 과거와 미래에 본연의 실체가 없다는 점은 분명해요. 달이 본연의 빛이 없이 태양빛만 반사할 수 있는 것처럼 과거와 미래는 끝없는 현재의 빛과 파워와 실체를 어렴풋이 반영하는 것일 뿐입니다. 과거와 미래의 실체는 지금 순간한테서 슬쩍 빌려온 것이에요. 내가 여기서 하는 얘기의 본질을 마인드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걸 파악하는 순간 의식이 마인드에서 존재로, 시간에서 현재로 이동합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살아있다고 느끼며 에너지를 발산하고 존재를 뿜어냅니다. 영적 차원에 이르는 열쇠. 생명을 위협하는 긴급 상황에서 의식이 시간에서 현재로 자연스레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를 지니는 인격이 순간적으로 물러나면서 강렬한 의식적 존재가 들어서는데 이건 아주 고요하면서도 아주 기민한 상태입니다. 그 어떤 반응이 필요하다면 이 의식 상태에서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암벽 등반이나 자동차 경주처럼 위험한 활동을 즐기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를 그들은 혹시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런 활동이 그들을 지금 순간으로 시간에서 자유롭고 문제에서 자유롭고 생각에서 자유로우며 아무런 부담감 없이 살아있다는 느낌이 팽팽한 상태로 밀어넣기 때문입니다. 그 현재 순간에서 단 1초라도 벗어나면 죽을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 들어서기 위해 특정한 활동에 의존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알프스 험준한 고봉을 오르지 않고도 그런 상태로 들어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당장이라도 그렇습니다. 예로부터 갖가지 유파의 영적 대가들이 영적 차원에 이르는 열쇠로 지금 순간을 언명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그건 여전히 비밀로 남아 있는 듯해요. 그걸 교회에서도 사원에서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건 분명합니다. 교회에 나간다면 이런 복음서 구절을 들을 겁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니. 혹은 쟁기를 손에 쥐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으리라. 아니면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시간을 초월한 지금 속에서 편안히 살며 신의 은총을 듬뿍 받는 아름다운 꽃들에 관한 구절을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가르침의 심오하고 근본적인 본질을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살아야 할 운명이고 그렇기에 내적으로 크게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선의 모든 본질은 지금 순간이라는 면도날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그 어떤 문제든 그 어떤 고통이든 본질상 내가 아닌 그 무엇이든 내 안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만큼 철저하고 완전하게 현존하는 것입니다. 지금 안에서 우리네 문제는 깡그리 사라집니다. 지금 안에서 시간이 없을 때 우리 문제는 모조리 없어집니다. 고통에는 시간이라는 것이 그런 개념이 필요하며 고통은 지금 순간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요. 임재종의 한 고승은 제자들이 시간에서 주의를 돌리게 하려고 종종 손가락을 치켜들고 느긋하게 묻곤 했어요. 이 순간에 무엇이 부족한가요? 이건 마인드 수준의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강렬한 화두입니다. 이건 지금 순간에 주의를 집중케 하려고 고안한 것입니다. 선가의 전통에서 비슷한 물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이 아니라면 언제란 말인가? 지금 순간은 이슬람의 신비로운 분파인 수피즘의 가르침에서도 중심을 차지합니다. 수피 교도들은 수피는 지금이라는 순간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위대한 시인이자 수피교의 설법자인 루미는 과거와 미래가 우리 시야에서 신을 가리니 그 둘을 불태우라고 선언합니다. 이런 현재와 시간에 관한 대목을 13세기의 영적 대가인 에크하르트가 보기 좋게 요약했습니다. 시간은 빛이 우리한테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신에게 다가가는 길에서 시간보다 더 큰 장애물은 없다. 지금 순간의 힘에 다가서기. 조금 전 당신이 영원한 현재와 비실체적인 과거며 미래에 관해 얘기할 때 나는 창문 밖에 있는 나무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예전에도 몇 번 봤지만 색깔이 더 밝고 싱싱해졌다는 점 외에는 겉보기에 크게 다른 게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거기에다 어떤 차원이 더해졌어요. 글쎄요, 뭐라고 설명하기는 힘들어요. 어떻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느낀 뭔가가 보이지는 않지만 저 나무의 본질이나 영이었음을 번뜩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도 나무의 한 부분이 된 듯 했어요. 예전에는 저 나무의 본질이 아니라 밋밋하고 메마른 형상만 보았다는 것을 이제 깨닫습니다. 지금 저 나무를 볼 때 조금 전 그 인식이 여전히 좀 남아있기는 한데 점점 빠져나가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느낌이 약해져서 과거로 밀려나고 있어요. 이런 것이 언젠가는 얼핏 들여다보는 것 이상으로 더 커질 수 있을까요? 당신은 한순간 시간에서 벗어난 겁니다. 지금 순간으로 이동함으로써 마인드라는 가리개 없이 저 나무를 감지한 거예요. 존재의 인식이 당신 지각의 일부가 됐습니다. 시간을 초월한 차원과 함께 다른 방식의 알미, 지식이 생기는데 이건 모든 피조물과 만물에 살아있는 영을 죽이지 않는 알미입니다. 생명의 신성함과 신비함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깊은 사랑과 경외심을 담은 알미지요. 마인드로는 전혀 알 수 없는 알미기도 합니다. 마인드는 저 나무를 알 수 없어요.
나무에 관한 정보나 사실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내 마인드는 당신을 알 수 없어요. 당신에 관한 꼬리표나 판단, 사실, 의견 따위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오로지 존재만이 모든 것을 정확히 압니다. 마인드와 마인드의 지식을 위한 자리가 있는데 그건 일상생활의 실제 영역에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며 자연과의 관계를 포함하여 우리네 삶의 모든 측면에서 마인드의 지식이 우세할 때 그건 괴물 같은 기생충이 되어서 만약 검증하고 저지하지 않는다면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죽이고 끝에 가서는 제 주인을 죽임으로써 그 자체도 죽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조금 전에 시간 초월이 인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얼핏 들여다본 겁니다. 그러나 그 경험이 아무리 매혹적이고 시몬하다 해도 그 하나로는 부족해요. 우리한테 필요하고 우리가 관심 쏟는 것은 견고하고 꾸준한 의식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순간을 부정하는 패턴과 현재 순간에 대한 저항을 깨뜨려야 합니다. 과거나 미래가 필요하지 않을 때면 언제나 거기서 주의를 돌리도록 합니다. 일상에서 가능한 한 자주 시간의 차원을 벗어나세요. 지금 순간으로 곧장 들어서기가 힘들다면 지금 순간에서 습관적으로 빠져나오려 하는 마인드의 성향 관찰부터 시작하세요. 미래는 늘 현재보다 더 좋거나 더 나쁘게 상상된다는 점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상상하는 미래가 더 좋다면 희망이나 즐거운 기대가 생기지요. 더 나쁘다면 걱정과 불안이 생겨요.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다 실체가 없는 망상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관찰하다 보면 우리네 삶의 현재 순간이 저절로 더 많이 들어옵니다. 아, 내가 지금 현재 순간에 있지 않구나 하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현존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인드를 관찰할 수 있을 때마다 거기에 갇히는 일은 더 이상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때 마인드에서 나오는 게 아닌 듯한 뭔가가 또 나타나는데 이건 바로 목격하는 존재입니다. 자신의 마인드를, 즉 생각이나 감정뿐 아니라 여러 상황에 대한 반응을 감시하는 파수꾼이나 목격자로 존재해야 합니다. 당신을 반응하게 하는 상황이나 사람만큼 자신의 반응에도 관심을 기울이세요. 또한 자신이 얼마나 자주 과거나 미래에 주의를 돌리는지에도 주목하세요. 관찰하는 것은 분석하지도 않고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생각을 지켜보고 감정을 느끼고 반응을 관찰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개인적인 문제를 만들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면 관찰하는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언가를 느끼게 될 텐데 이건 마인드의 이면에서 조용히 관찰하는 존재, 말 없는 목격자입니다. 강한 감정 반응을 촉발하는 상황에서는 현재에 더욱더 깊이 존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자기 이미지가 위협받거나 겁나는 도전에 부닥치거나 일이 잘 안 풀리거나 감정적인 콤플렉스가 과거에서 튀어나올 때 등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우리는
의식하지도 못하고 자각하지도 못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반응이나 감정에 휩쓸려서 내가 곧 그 반응이나 감정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걸 행동으로 드러내지요. 자신을 정당화하고 상대가 잘못했다고 주장하고 공격하고 방어하고, 이건 참된 나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다 낡은 반응 패턴이고 익숙한 생존 모드에서 움직이는 마인드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인드와 동일시하면 그것에 에너지를 주게 되고 그걸 관찰하면 거기서 에너지를 빼내게 됩니다. 마인드와 동일시하면 시간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그걸 관찰하면 시간을 초월한 차원이 열립니다. 마인드에서 끄집어낸 에너지는 존재로 바뀝니다. 존재한다는 게 무엇인지 느낄 수 있다면 실용적으로 시간이 필요치 않을 때마다 시간의 차원에서 벗어나 지금 순간으로 더 깊이 이동하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인 문제로 시간을 언급할 필요가 있을 때 과거나 미래 같은 시간을 활용하는 능력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의 마인드를 활용하는 능력도 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그 능력이 더 커져요. 그리하여 마인드를 활용할 때 그건 더 예리해지고 더 집중적인 것이 될 겁니다. 심리적 시간에서 해방되는 방법. 실생활 영역에서 시간 활용하는 법을 익힙니다. 이런 시간을 우리는 시계의 시간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실무를 처리한 뒤에는 즉각 현재 순간의 깨어있는 의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과거와 동일시되고 미래에 끊임없이 강박적으로 투영하는 심리적 시간이 쌓이지 않을 겁니다. 시계의 시간은 단순히 약속을 잡거나 여행을 계획할 때만 필요한 건 아니에요. 같은 오류를 반복하지 않도록 과거에서 교훈을 끄집어낼 때도 필요합니다. 시계의 시간은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기 위해 일할 때도 필요합니다. 또 과거에서 얻은 물리나 수학의 법칙들과 패턴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그 예측에 기초하여 적절한 행동을 취할 때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과거나 미래에 눈길 돌리지 않고서는 뭔가를 할 수 없는 실생활 영역에서도 현재 순간은 여전히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즉, 과거의 어떤 교훈도 지금과 관련되고 지금 적용되는 것이지요. 계획을 세우는 것뿐 아니라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작업도 지금, 현재에서 이루어집니다.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늘 지금에 주의를 집중하면서도 지엽적으로는 여전히 시간을 의식합니다. 달리 말해 그들은 시계의 시간을 계속 이용하면서도 심리적 시간에 묶이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시계의 시간을 이용할 때 그렇게 하면서 시계의 시간을 부지불식간에 심리적 시간으로 전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무슨 실수를 저질렀는데 이제 거기서 교훈을 얻는다면 이건 시계의 시간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 반면에 과거의 실수를 마음에 담아둔 채 자신을 탓하거나 후회하거나 죄책감이 든다면 이건 그 실수를 나 자신으로,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즉, 이 실수를 자감의 일부로 만드는 것이며 이것이 심리적 시간이 되고 또 이 심리적 시간은 늘 잘못된 정체성의 느낌과
연결되지요. 용서하지 않으면 심리적 시간의 무거운 짐이 반드시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목표를 세우고 그걸 향해 노력한다면 시계의 시간을 이용하는 거예요. 가고 싶어하는 곳을 알고 있지만 이 순간에 밟아가는 단계를 존중하며 거기에 온통 주의를 기울입니다. 혹시 행복과 성취를 추구하거나 거기서 더 완벽한 자아감을 찾느라고 목표에 지나치게 집중하다 보면 지금 순간이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럴 때 지금 순간은 본래의 가치를 상실하고 미래로 가는 단순한 디딤돌 정도로 축소되지요. 그러면 시계의 시간이 심리적 시간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우리네 인생의 여정은 더 이상 가슴 설레는 모험이 아니라 정해진 기한에 도착하고 무언가를 얻고 무언가를 해내야 한다는 강박적인 욕구가 되고 맙니다. 그러면 길가에 핀 꽃도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거나 그 향내를 맡지 못할 뿐 아니라 지금 순간에 존재할 때 우리 주변에 펼쳐지는 생명의 아름다움과 경의를 알지도 못합니다. 지금 순간이 정말 중요하다는 점은 알겠는데 시간이 완전히 환상이라는 말에는 썩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시간은 환상이라고 말할 때 내 의도는 철학적인 언급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단지 간단한 사실 하나를 일깨우자는 겁니다. 이 사실은 하도 명백해서 파악하기 힘들 수도 있고 무의미하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일단 충분히 깨닫기만 하면 마인드가 만들어낸 이른바 문제들과 복잡한 것들을 단칼에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현재 순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부입니다. 우리네 삶이 이 순간이 아닌 적은 절대 없습니다. 이것이 팩트 아닌가요? 심리적 시간의 광기. 심리적 시간의 집단적인 증상을 들여다본다면 이것이 정신질환임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증상들은 이를테면 코뮤니즘이나 국가사회주의, 나치즘, 내셔널리즘 같은 이데올로기 혹은 경직된 종교적 신앙체계의 형태에서 발생하는데 이런 건 다 최고선이 미래에 있으므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암묵적인 가정하에 작동합니다. 목적이 되는 그 끝은 마인드가 투사된 미래의 한 시점이고 미래에 대한 관념인데 이 미래의 행복이나 성취, 평등이나 해방 등 어떠한 형태로든 구원이 실현되리라는 거지요. 그런데 미래의 거기에 도달하려는 수단이 현재에서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고문하고 죽이는 일인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소련이나 중국 등 몇몇 국가에서 코뮤니즘이라는 사회적 이상을 발전시키고 이른바 더 좋은 세상을 만든다는 명분 아래 5천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건 미래의 천국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현재에서 지옥을 만드는지 보여주는 으스스한 사례이지요. 이런 걸 알고 나면 심리적 시간이 심각하고 위험한 정신병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있을까요? 이런 마인드 패턴이
당신의 삶에서는 어떻게 작동하는지요? 당신은 지금 있는 곳 말고 다른 어떤 곳으로 가려고 늘 애쓰나요? 당신이 하는 일 대부분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가요? 성취나 실현 가능성이 항상 바로 앞에 있거나 아니면 섹스나 먹을거리, 술이나 마약 혹은 스릴이나 흥분 같은 잠깐의 쾌락에 국한되어 있나요? 당신은 무언가가 되거나 무언가를 달성하고 얻는데 늘 집중하나요? 아니면 그 대신에 새로운 스릴이나 쾌락을 쫓아다니나요? 이런저런 것을 더 많이 얻으면 성취감을 더 느끼거나 심리적으로 아주 좋거나 든든해진다고 믿나요? 당신 인생에 의미를 부여할 어떤 남자나 여자를 기다리고 있나요? 마인드와 동일시되거나 깨닫지 못한 보통의 의식 상태에서는 지금 순간에 숨어있는 파워와 무한한 창의적 잠재력이 심리적 시간에 완전히 가려집니다. 그러면 삶은 활력과 신선함과 경이감을 잃습니다. 생각과 감정과 행동과 반응과 욕망의 낡은 패턴이 끝없이 반복되고 당신한테 일종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마인드의 각본은 지금 순간의 실체를 왜곡하거나 은폐합니다. 그런 다음에 마인드는 불만족스러운 현재에서 도피하기 위해 미래에 집착합니다. 부정성과 고통의 뿌리는 시간 속에 들어 있어. 하지만 미래가 현재보다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늘 망상인 건 아니잖아요. 현재는 아주 힘들어도 미래에는 상황이 좀 더 나아질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대체로 미래는 과거의 복제입니다. 피상적인 변화는 가능해도 실질적인 변화는 드물며 이마저도 우리가 지금 순간의 힘에 접근함으로써 과거를 녹여 없앨 만큼 충분히 현존할 수 있는지 여부에 좌우됩니다. 당신이 미래라고 인지하는 것은 지금 당신 의식 상태의 본질적인 부분이에요. 만약 당신의 마인드가 과거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다면 당신은 같은 일을 더 많이 겪을 거예요. 과거는 현재가 부족할 때 영속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네 의식의 질이 미래를 형성하는데 이 미래는 물론 지금 순간으로서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쩌다가 수십억 원 복권에 당첨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식의 변화는 미미한 거예요. 거액이 들어왔다 해도 환경만 조금 더 호사해졌을 뿐이지 예전 패턴대로 계속 행동하겠지요. 인류는 원자를 분리할 줄 알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나무 몽둥이로 사람을 10, 20 죽일 수 있었던 데 비해 지금은 한 사람이 단추만 누르면 100만 명을 죽일 수 있어요. 이게 과연 진정한 변화일까요? 만약 지금 이 순간 우리네 의식의 질이 미래를 결정한다면 이 의식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현존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과거가 녹아 사라질 수 있는 곳이 딱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지금 순간입니다. 부정적 성향은 죄다.
심리적 시간의 퇴적과 현재를 부정하는 데서 나옵니다. 불안이나 걱정, 긴장이나 압박감, 고심 등 모든 형태의 두려움은 다 미래가 너무 많고 현재가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죄책감이나 후회, 분노, 불만이나 슬픔, 낙담, 괴로움, 갖가지 불용 등은 과거가 지나치게 많고 현재가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부정성이 전혀 없는 의식 상태가 가능하다는 점을 대다수는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바로 이것이 모든 영적 가르침이 가리키는 해방된 상태입니다. 이것이 또 환상적인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구원의 약속입니다. 시간이 우리의 고통이나 문제의 원인임을 인정하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 고통이나 문제는 다 우리 인생의 특정한 상황 때문에 생긴다고 믿는데 진부한 관점에서는 그게 맞아요. 그러나 과거와 미래에 애착을 갖고 지금 순간을 거부함으로써 문제를 일으키는 마인드의 기본적 기능 장애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문제라는 것들이 실제로 계속 생겨날 거예요. 고통과 불행의 원인이나 문제가 모두 오늘 어떻게 해서 기적처럼 제거됐다 해도 더 많이 현존하지 않고 더 자각하지 않았다면 비슷한 문제나 고통의 원인이 그림자처럼 계속 따라다니는 걸 곧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문제는 단 하나인데 시간이라는 족쇄에 묶여있는 마인드가 모든 문제의 시발점입니다. 나의 여러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시점에 내가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기가 어려운데요. 맞는 말이에요. 당신이 그 시점에 도달할 수 있는 날은 절대 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시점에 있으니까요. 시간 속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가서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자유에 이르는 열쇠는 현재이므로 오직 지금에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의 상황에서 삶을 찾아내기. 지금 내가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돼요. 공교롭게도 나는 현재 내 삶에 불만이 아주 큽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모든 게 잘 되고 있다고 자신을 설득하려 든다면 이건 자신을 속이는 짓이겠지요. 내 현재 순간은 아주 불행해요. 전혀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그나마 계속 움직이는 것은 미래에 좀 나아질까 하는 희망과 가능성 때문입니다. 당신은 현재 순간에 주의를 집중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주의와 눈길은 완전히 시간에 얽매여 있습니다. 지금 순간에 전적으로 존재하면서 불행할 수는 없어요. 당신이 나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은 엄밀히 하자면 나의 생활 형편이나 상황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과거와 미래가 바로 심리적 시간이에요. 과거의 어떤 일들은 당신이 원하던 대로 잘 풀리지 않았어요. 당신은 과거에 일어난 일에 지금도 여전히 저항하며 이제는 지금 있는 것에도 저항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당신을 계속 나아가게 하면서도 당신의 주의를 미래에 집중하게 합니다. 이렇게 계속 미래에 집중하다 보니까 현재 순간을 부정하게 되고 그래서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맞아요. 내 지금 생활 형편은 과거에 일어난 일들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게 여전히 내 현재 상황이고 그 상황에 갇혀 있다는 것이 나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삶의 상황을, 생활 여건을 잠시 잊고 자신의 삶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그게 뭐가 다른데요? 당신 삶의 상황은 시간 속에 있지만 당신의 삶은 지금입니다. 당신 삶의 상황은 마인드의 산물이지만 당신의 삶은 생생한 실체입니다. 생명으로 삶으로 이어지는 좁은 문을 찾아내십시오. 그건 지금 순간이라고 불립니다. 이 순간까지로 자기 삶을 좁혀보세요. 대부분 삶의 상황이 그렇듯이 당신 삶의 상황에는 문제들이 가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이 순간에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나 찾아보십시오. 내일이나 10분 뒤가 아니라 지금 당장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나요? 찾아냈습니까? 당신이 문제로 가득 차 있을 때 거기에는 새로운 무언가가 들어설 여지가 없고 해결책이 자리 잡을 공간이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을 때마다 여지를 좀 만들고 공간을 좀 비워두세요. 그러면 삶의 상황이라는 바탕에서 삶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감각을 충분히 활용하세요. 지금 있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되 해석하지 말고 그냥 보세요. 빛과 모양과 색상과 질감을 보세요. 사물 하나하나가 조용히 존재하고 있음을 감지합니다. 그 모든 것이 있도록 하는 공간을 감지하세요. 여러 소리에 귀를 기울이되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이 여러 소리의 뒤에 있는 고요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무엇이든 만져보세요. 그것의 존재를 느끼고 인정합니다. 자기 호흡 리듬을 관찰하면서 드나드는 공기를 느낍니다. 몸 안의 생명 에너지를 느끼세요. 내 안팎에 있는 모든 것이 그냥 있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세요. 지금 순간으로 더 깊이 들어서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비현실적 관념의 죽은 세계를 떠나며 시간이라는 죽음의 세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병들고 무분별해져서 우리 생명력을 헛되이 소모케 하는 마인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미친 마인드는 지구도 서서히 망가뜨리고 파괴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시간이라는 꿈에서 깨어나 현재로 들어섭니다. 문제란 전부 마인드의 환상이야. 묵직한 짐을 내려놓은 느낌입니다. 개운해진 느낌이에요. 하지만 나의 여러 문제가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그 문제들을 일시적으로 회피하는 건 아닌가요? 당신이 만약 천국이나 극락에 있더라도 오래 못 가서 마인드는 그래 하지만 하고 말할 거예요. 우리 대화는 결국 당신의 문제 해결 방법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문제라는 것이 애초에 없다는 점을 깨닫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나는 어떤 문제에 시달린다고 말할 게 아니라 나는 이런저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여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란 지금 처리하거나 아니면 달라지거나 처리할 수 있게 될 때까지는 있는 그대로 놔두고 지금 순간에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만 있어요. 모든 문제는 마인드가 만들어내는 것이며 그게 존속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지요. 그런 문제들은 지금이라는 순간에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합니다. 지금 순간에 주의를 집중하고 이 순간에 어떤 문제가 나한테 있는지 말해보세요. 나한테 어떤 골칫거리가 있다는 대답이 하나도 안 나오는군요. 그 이유는 지금 순간에 온전히 집중할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처리하거나 받아들여야 할 상황만 있을 뿐이지요. 그런데 이걸 왜 문제로 삼나요? 그 무엇인가를 왜 골칫거리로 바꾸나요? 우리의 삶 자체가 도전적이고 흥미진진한 게 아니던가요? 문제며 골칫거리 따위가 우리한테 왜 필요합니까? 마인드는 문제라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그것들이 당신에게 일종의 정체성을 부여하기에 그렇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현상이면서도 무분별한 짓이에요. 해결하기 어렵거나 대응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지금 당장 진정으로 뭔가 행동할 의향이나 가능성이 없이 그 상황에 정신적으로 머물러 있다는 뜻이며 또 그 상황을 자기도 모르게 자아감의 한 부분으로 바꾸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생활 상황에, 삶의 상황에 하도 압도되는 바람에 삶에 대한 감각을, 존재에 대한 감각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혹은 지금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에 집중하지 않고 앞으로 하려거나 해야 할 수많은 일을 어리석은 짐처럼 마인드에 품고 있는 것이지요. 문제를 만들면 아픔도 생깁니다. 이걸 막으려면 간단한 선택과 간단한 결정을 내리기만 하면 돼요. 즉, 무슨 일이 있어도 나 자신에게 더 이상 아픔을 초래하지 않을래. 더 이상 문제를 만들지 않겠어. 이건 단순하지만 매우 근본적이고 철저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정말 고통에 시달리고 역겨울 정도로 아픔을 겪어보지 않고서는 이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순간의 힘에 다가서지 않는 한 고통을 이겨낼 수는 없을 거예요. 자신에게 아픔을 더 이상 만들지 않는다면 다른 이들에게도 더 이상 고통을 안기지 않습니다. 또한 문제를 일으키는 부정적 성향으로서 아름다운 지구며 자신의 내면 공간, 인간의 집단 심리를 더 이상 더럽히지 않게 됩니다. 생사를 가르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본 적이 있다면 그 순간 자신에게 다른 문제 따위는 전혀 없었음을 알 겁니다. 마인드가 멍청하게 그 상황을 문제로 만들 시간이 없었던 거지요. 정말 급박한 상황에서는 마인드가 작동을 멈추고 우리는 지금 순간에만 완전히 존재하게 되며 무한히 더 강력한 뭔가가 상황을 떠맡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갑자기 믿기 어려울 정도로 용감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가 오가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에요. 어떤 긴급한 상황에서 우리는 살아남거나 살아남지 못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달리 말해 그런 상황에서는 무슨 문제 같은 것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문제라는 것은 전부 환상이라는 말을 듣고 나한테 화를 내는 이들도 있어요. 이 말을 자기네 자아감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자아인식에 많은 시간을 쏟아 부은 거예요. 여러 해 동안 자신의 전반적인 정체성을 자신의 문제나 고통에서 무의식적으로 규정해 온 거지요. 그런 게 없다면 나는 뭐야? 누구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이지요. 사람들이 말하거나 생각하거나 행하는 것의 상당 부분은 사실상 두려움에서 유발되는데 이 두려움은 미래에 초점을 맞추면서 지금 순간에서 멀어지는 것과 늘 연결됩니다.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순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두려움 역시 전혀 없게 됩니다. 지금 당장 수습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때 현재 순간의 깨어있는 의식에서 행동이 나온다면 그건 명확하고 기민한 행동일 거예요. 또한 더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그 행동은 과거라는 조건에 얽매인 마인드에서 나오는 반응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직관적인 반응일 겁니다. 시간에 얽매인 마인드가 반응할 바에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지금 순간의 한가운데 머물러 있는 게 더 효과적임을 알게 될 거예요. 의식의 진화에서 급격한 도약. 당신이 설명한 대로 마인드와 시간에서 벗어난 상태를 나는 잠깐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미래라는 시간이 워낙 강해서 그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에 묶인 의식 모드가 우리 인간 정신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일은 집단의식에서 일어나는 깊은 변화의 일부, 즉 모든 물질이며 형태며 분리라는 몽상에서 의식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심리적 시간을 제거하는 거예요. 오랜 세월 인간의 삶을 지배해온 마인드 패턴을,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엄청나게 만들어온 마인드 패턴을 깨뜨리고 있는 중입니다. 나는 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대신 무자각이나 광기라고 부르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낡은 모드의 의식 혹은 무의식을 깨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가요? 아니면 어쨌든 일어날 일인가요? 즉, 이 변화는 불가피한 것인가요? 이건 관점의 문제예요. 어떤 일을 하는 것과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상 하나의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총체적인 의식과 하나이며 그 둘은 나눌 수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이 이 일을 해내리라고 절대적으로 보장할 수는 없어요. 이 과정은 불가피한 것도 아니고 저절로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당신의 협력이 이 과정의 필수 부분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보더라도 이건 의식의 진화에서 비약적인 발전이며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존재의 기쁨.
심리적 시간에 사로잡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간단한 기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는 것에 기쁨과 편안함과 경쾌함이 있나? 만약 이게 아니라면 시간이 현재 순간을 뒤덮고 있다는 뜻이며 사는 것이 멍에를 짊어졌거나 투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하는 일에 기쁨이나 편안함, 경쾌함이 없다고 해도 그 일 자체를 꼭 바꿔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지를 방법을 바꾸기만 해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가 항상 무엇을 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 일을 통해 성취하려는 결과보다 일 자체에 주의와 관심을 훨씬 더 많이 기울일 수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이 순간이 선사하는 것이 무엇이든 거기에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세요. 이건 또 지금 있는 것을 완전히 받아들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뭔가에 완전히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면서 동시에 그것에 저항할 수는 없으니까요. 현재 순간을 존중하는 즉시 모든 불행과 투쟁은 사라지고 삶이 기쁘고 평온하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현재 순간을 인식하면서 행동할 때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 심지어 아주 단순한 행동조차 보살핌과 애정과 양질의 느낌으로 가득 찹니다. 그런 만큼 행동 결과에 신경 쓰지 말고 행동 자체에만 주의를 기울이세요. 그러면 그에 맞추어 결실은 저절로 나타날 겁니다. 이건 강력한 영적 실천이에요. 지금까지 남아있는 영적 가르침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매혹적인 바가바드 기타에서는 자기 행동의 결실에 집착하지 않는 것을 카르마 요가라고 부릅니다. 또 봉헌된 행동의 길로 묘사합니다. 지금 순간에서 멀어지려는 강박적인 움직임이 멈출 때 존재의 기쁨이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흘러듭니다. 지금 순간에 주의를 돌리는 즉시 당신은 실제 존재와 고요와 평화를 느낍니다. 성취와 만족 때문에 더 이상 미래에 매달리지 않으며 미래를 구원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결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실패나 성공이 당신 내면의 존재 상태를 바꾸지 못합니다. 이건 곧 당신 삶의 상황 아래에 있는 생활 여건 바탕에 있는 삶을 찾아냈다는 뜻입니다. 심리적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는 우리의 자아감이 개인의 과거가 아니라 존재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이미 있는 나 자신 이외에 다른 무언가가 될 심리적 필요성이 사라집니다. 이 세상에서는 당신의 삶의 상황에 따라 생활 여건에 따라 당신은 정말로 부자가 되고 지식이 풍부하고 성공하고 이런저런 것에서 자유로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존재라는 더 깊은 차원에서 당신은 지금 완전하고 온전합니다. 이 완전한 상태에서 우리는 바깥의 목표를 여전히 추구할 수 있거나 추구하려고 들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어떤 것이나 누군가가 당신을 구하거나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망상적인 기대는 더 이상 품지 않지요. 당신의 삶의 상황, 생활 여건에 관해 말하자면 거기에는 달성하거나 획득해야 할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형태들의 세계요, 이득과 손실의 세계입니다.
하지만 더 깊은 수준에서 당신은 이미 완전한 상태이며 이걸 깨달을 때 당신이 무엇을 하든 그 이면에는 신나고 즐거운 에너지가 있습니다. 심리적 시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이제 두려움이나 분노, 불만 혹은 뭔가가 될 욕구 같은 것에 쫓겨서 비장한 각오로 목표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실패가 에고에게는 곧 자기가 설 자리를 잃어버린다는 뜻인데 우리는 에고를 떨쳐냈기 때문에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일도 없겠지요. 더 깊은 자아감이 존재에서 나올 때, 뭔가가 되겠다는 심리적 욕구에서 벗어날 때, 당신의 행복이나 자아감은 결과와 무관하게 되며, 따라서 두려움이라는 걸 모르게 됩니다. 형태들의 세계, 얻어내고 잃어버리는 세계, 태어나고 죽는 세계처럼 영속성을 찾을 수 없는 곳에서 당신은 더 이상 뭔가가 되겠다고 아등바등하지 않습니다. 상황이나 조건, 어떤 자리나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 고통을 겪는 일이 당신에게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존중받지만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태들은 태어나고 죽지만 그 형태들 아래에 영원한 것이 있음을 당신은 압니다. 참된 것은 그 무엇도 위협받을 수 없다는 점을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존재 상태인 바에야 어떻게 성공하지 못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